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학년 2014-2419 지윤호입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4주차 인공지 배열의 발표를 할 건데요. 요즘에 날씨가 되게 아침에 춥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일교차가 또 이렇게 심한데 교수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개강하고 이제 4주가 된다는 게 좀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면 거의 추석도 되고 그럴 텐데 앞으로 빨리 중간고사도 앞두니까 정신 차려서 실습에 임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는 교합제인데 교합제를 잘 쌓도록 노력해서 실습에 준비하겠습니다. 예, 인공치 배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치를 배열하는 방법은 상하법과 하하법 등이 있습니다. 상하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약 1mm 하방에 설정되어 있고 상악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 교합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하하법은 어, 위치의 안정과 유지에 문제가 많은 하구치의 악재에 대한 배열 위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배열하고 상하구치를 배열하는 것이며 완성된 의치의 교합평면은 상하법의 배열시와 동일하게 됩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1학기 때 제가 또 인공치를 배웠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제가 중요한 것만 발표한다는 의미로서 어,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치 선택 시 인공치아를 선택 시 치료실에서 쉐이드 가이드와 몰드 가이드를 사용하여 인공치아의 색, 크기 및 형태를 결정하여 기공실로 정보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치과기공사는 동일한 인공치아를 치과재료상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공치아의 쉐이드 및 몰드 넘버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조회사별로 각기 다른 표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쉐이드 가이드는 인공치아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몰드 가이드는 몰드 차트라고도 하며 인공치아의 크기, 사이즈와 형태, 쉐이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예, 인공치아의 선택 기준. 전치부의 선택 기준부터 보시면 전치부는 저작 기능보다 심미 및 발음 기능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선택 사항은 색, 크기, 형태로 나눕니다. 먼저 색을 보시면 인공치아의 색은 환자의 구강 주변의 특징에 맞추어 선택합니다. 즉 얼굴, 눈, 머리털의 색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선택하고 연령, 성별, 인종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크기입니다. 전체 크기는 근원심폭과 치관의 길이로 나눕니다. 환자의 얼굴 크기, 그리고 앞간 거리, 입술 길이, 구강 거리, 상순선, 하순선의 위치 등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형태는 안모의 외형은 방형, 첨형, 남형의 기본형과 그의 혼합형으로 분류됩니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마모가 나타나고 치아의 측면은 안모의 측모와 유사한 형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구치의 선택을 보시면 구치부는 발음 및 심미 기능보다 저작 기능에 역점을 두고 선택해야 합니다. 인공구치 교합면의 형태는 자연치아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히 변경하여 최종적인 교합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은 또 역시 색, 크기,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색을 먼저 보시면 전치부 인공치의 색과 같거나 한 단계 좀 어두운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크기는 협설 폭경, 근원심 폭경, 시간 길이를 고려합니다. 다음 형태. 구치의 형태는 교등경사에 의해 해부학적인 치아 30도 구치, 반해부학적인 치아 20도 치아, 비해부학적인 치아 0도 구치 등으로 분류합니다. 환자 구강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구치의 교두경사각을 선택합니다. 인공치아 배열이란 인공치아 배열은 심미와 발음, 저작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총이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작으로 교합관계가 채색된 교합제의 심미와 기능을 고려하여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합제는 인공치아를 배열하는 데 이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 치과 의사는 교합기의 모형을 부착하기 전에 상하 교합제의 형태가 개인의 조건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그리고 교합제의 높이. 세 번째, 교합 편면의 위치. 네 번째, 교합제의 수평 관계. 다섯 번째, 치아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교합제상의 지침선. 이러한 요소들의 반영을 통한 교합제의 적절한 형성은 치아 배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지침이 되므로 중요합니다. 다시 전치부의 배열을 보시겠습니다. 어, 전치의 기능은 심미적 요소. 다시 전치의 기능 보시면 전치는 그 세 가지의 기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즉 심미적 요소, 발음적 요소, 역학적 요소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인공치를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도록 배열해야 합니다. 심미적 요소는 무치약 환자에서 입술의 형태와 윤곽, 입의 형태, 안면 표정 등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치아의 위치를 가능한 한 자연치의 위치에 가깝게 배열하고 흡수된 조직을 의치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과 의사는 상하 교합제를 구강 내에 시적하여 위치를 설정하고 교합제의 형태를 결정하여 6전치 배열에 대한 지침을 정합니다. 이때 교합제의 위치 설정은 교합제의 순면과 전치의 순면이 일치하도록 배열될 것이므로 위치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요소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음적 요소는 발음은 전치부의 절단열 위치, 하악 의치의 설면 형태와 두께, 상악 의치의 구개부의 형태와 두께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은 역학적 요소입니다. 하악의 전방 운동에서 절단 교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악 운동의 기능적 범위 내에서 상하악 전치부의 절단연들이 서로 접촉될 때 구치부의 교두들도 접촉되어 의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절치 유도각에 영향을 미치는 수직 피계 및 수평 피계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전치 배열을 위한 고려사항에서는 안모의 해부학적 구조와 그리고 전치와 안모의 조화를 위한 기본적 사항이 중요합니다. 스마일 라인, 미수선 그런 것과 순현면의 치아 장축들의 조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다음은 이제 교합 양식을 보시면 이것은 구치부 배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합 양식에서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교합에 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악골이 기능할 때 치아들의 교합 형태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측방 운동 시의 교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바로 양측성 균형 교합, 편층성 균형 교합, 상호보호 교합, 그리고 설측화 교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이치의 기능적 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텐센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치약 환자에게 교합제를 장착하고 하악을 전방 또는 측방 운동시키면 과두가 전하방 또는 전하 내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합제의 후방 부위에 삼각형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을 크리스텐센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성 망곡이 있는데요. 총이치에는 중심이 교합뿐만 아니라 비중심이 교합에서도 모든 치아가 접촉되는 양측성 균형 교합 양식을 적용해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총이치에 보상성 망곡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이치의 양측성 균형 교합 많이 중요하죠. 이것에 대한 뜻은 총이치는 전후 좌우측의 의치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 교합력이 작용하면 반대쪽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치의 안정과 유지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이치에는 양측성 균형 교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측성 균형 교합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우의 양측성 균형 교합을 위한 5법칙이 있는데요. 먼저 중심 교합이 측방 교합이 있고요. 다시 한번 제 5가지를 말씀드리면 과두 유도 경사각, 그리고 절치 유도 경사각, 그리고 교합 평면 경사도, 교두 높이 및 경사도, 보상성 망곡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치조 재정 간선의 법칙이 중요하고요. 6번째, 근합 중립대, 그리고 하악 치조 재정선, 그리고 바운드 삼각이 중요합니다. 교합 양식을 보실 때 치조 재정선에서 중요한 점은 상악구치의 배열은 하악 치중 재정의 위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악구치의 중심구 제2대구치를 제외하는 이 치조 재정 위에 위치합니다. 치조 재정선은 하악 치조제의 가장 길고 직선적인 부분을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견체의 원심과 구우 연기 전연을 표식하여 고든 막대자를 양측 표식점에 맞추고 선을 긋습니다. 이때 모형 가장자리도 표시합니다. 교합제를 다시 올려놓고 모형 가장자리 표식을 참고하여 교합제 위에 시중 재정선을 재현합니다. 나중에 그 위에 교합제를 올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치부 배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공치 배열하는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치부 배열에서 상악준절치, 측면과는 근심면이 정중선에 접촉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축을 약간 원심경사시키고 원심면과는 칠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나 교합제 외면에 일치시키고 교합면과는 절단면의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균일하게 닿고 평행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절치의 수면이 절치유도 후면에서 약 8에서 10mm 전방에 위치하도록 배열합니다. 다음은 상악 측절치입니다. 측절치는 중절치보다 약간 설측으로 치축은 다소 원심경사, 절단부는 교합 편면에서 0.5에서 1.0mm 정도 짧게 위치시키며 치경부 쪽이 보다 더 내측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악 경치를 보실 텐데요. 절단부가 교합 편면 또는
하악 오클루션 림에 접촉하도록 견치를 위치시켜서 식연부 3분의 1을 다음 보시면 협촉을 경사시켜서 돌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전치의 위치는 자연 치열의 심미적 외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위치에서도 견치는 전치와 구치의 배열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하악을 들어가실 텐데요. 하악 중절치는 중절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을 일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 평면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원심면과는 치경부를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면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중절치보다 1.5mm 설축에 위치시킵니다. 교합면과는 절단면의 교합제에 가상교합편면은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행하게 평면과 맞추도록 하고, 그리고 하악 측절치를 보시면 측절치의 순면과는 근신면을 위치시키고 장축을 교합제의 평면의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원심면과는 치경물이 약간 설축으로 들어가게 하고 절단면은 수평피계를 고려하여 상악 중절치보다 1.5mm 설축에 위치시킵니다. 교합면과는 절단면은 교합제에 가상교합편면은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평행되게 합니다. 이제 하악견치를 보시겠습니다. 하악견치는 견치의 수면과는 근신면을 측절치의 원심면에 접촉시키고 장축을 측절치보다 측면부를 더 원심으로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과는 장축을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키고 절단면은 수평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업견치보다 1.5mm 설축에 위치시킵니다. 교합면과는 첨두를 교합지의 가상교합편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여 하악중절치, 축절치의 절단면과 높이가 같게 해야 합니다. 이제 구치부 배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상악 구치부 배열 순서는 먼저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순으로 순서대로 배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악 구치부 배열 순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상악 치하에 대한 교합 관계를 확인하시면서 제1대구치, 그 다음에 제2소구치, 그 다음 제2대구치, 그리고 제1소구치의 순으로 배열하면 됩니다. 협측에서 본 상악 구치부의 배열 상태는 후방 구치로 갈수록 교합 평면으로부터 뜨는 양이 많도록 하여 전후 망곡이 형성되도록 하고 전후방에서 보면 설축 교두에 비해 협측 교두가 더 많이 뜨도록 하여 측방 망곡이 형성되도록 합니다. 대구치의 현면을 연결하면 소구치의 현면을 연결한 평면에 대하여 6도 정도 설측으로 기울어진 평면을 이루고 제1소구치의 협설 교두를 잇는 선의 연장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설축 교두중에 거의 일치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하악견치 보셨습니다. 이제 구치부 배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상악 구치의 교두의 높이 차이를 부여하여 보상성 망곡을 형성하는 방법이 상악법 배열입니다. 상악 제1소구치를 보시면 현면관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수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85도에서 88도가 되게 배열합니다. 원심면관의 치경물이 약간 들어가게 하고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재정선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관은 교합제상의 치조재정선과 일치하는 선을 긋고 이 선상에 중심구가 일치하도록 배열합니다. 협설측 교두를 연결하는 선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심설축 교두점과 이어집니다.
교합 평면과의 관계는 협측교두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되고 설측교두는 약 0.5mm 뜹니다. 상악 제2소고치입니다. 두 번째 배열하는 순서고요. 상악 제2소고치 맞고요. 예. 현면관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의 수직이며 원심면관은 측연부가 약간 들어가고 중심구가 교합지의 상해 치조 재정선에 위치합니다. 교합면과는 제1, 2소고치의 중심구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고 제2소고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소고치에서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합니다. 교합편면의 관계는 협측교두와 설측교두는 모두 교합지의 가상 교합편면에 접촉합니다. 다음은 상악 제1대구치입니다. 현면관의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편면에 대한 측양부가 근신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원심면관에 측양부는 약간 들어가며 장축은 측양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되어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설측교두는 하악 치조제 위에 위치시킵니다. 교합면과는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교두의 협측면은 제1, 2 소구치 협측면을 연결한 선의 연장선이 있고 원심 협측교두의 협측면은 약간 설축으로 치우쳐 있어 이들 간의 6도 경사를 이룹니다. 근심 설축교두는 제1소구치의 협설축 교두적을 연결한 선상에 놓입니다. 교합평면 관계는 교합제의 가상 교합평면에 근심 설축 교두만 닫고 나머지 모든 교두는 뜨는데 그 양은 근심 협축 교두 0.5mm, 원심 협축 교두 1.0mm, 원심 설축 교두 0.5mm입니다. 이렇게 상악 제2대구시 배열하신 거고요. 이 상악 제2대구시를 보시면 현면관의 장축은 교합제 가상교합 편면에 대해 측연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그래서 원심면과는 측연부가 약간 들어가며 장축은 측연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시켜 협측교두가 설측교두보다 더 많이 뜨게 합니다. 교합면과는 협측면이 제1대구 협측면과 직선적으로 연결되며 근심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대구치에서 근심의 협설측 교두를 연결한 선과 평행합니다. 교합평면간의 관계는 교합지의 가상 교합평면에서 모든 교두가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축 교두 1.5mm, 원심협축 교두 2.0mm, 근심설축 교두 1.0mm, 원심설축 교두 1.5mm입니다. 다음 이제 하악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하악 제1대구치 하악 제1대구치가 교합 시의 키워드입니다. 키 툴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치아이고요. 상악 제2대구치가 정확한 교합 관계를 이루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악 제1대구치의 근심설축 교두는 하악 제1대구치의 중심와의 직각으로 위치하고 이제 하악 제2소구치를 보시겠습니다. 하악 제2소구치는 중심교합 하악 제2소구치 협측교두는 상악 제2소구치 사이의 병렬 윤선에 접촉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합축 교합을 보시면 협측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소구치의 협측교두의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형축 교합으로 보시면 협측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소구치의 설축교두에 접촉합니다. 중심교합, 작업축 교합, 중량축 교합을 이루면서 교합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악 제2대구치를 보시면 중심교합으로 보시면 근심약축 교두는 상악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사이에 변형윤선에 접촉하는데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설축 교두는 하악 제2대구치의 중심와에 접촉합니다. 작업축 교두를 보시면 근심협축 교두는 협측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협축 교두와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협축 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원심 협축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두 협축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이때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축교두는 설축으로 이동하여 하악 제2대구치의 두 설축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균현축 교합입니다. 근심협축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1대구치의 원심 설축 교두에 접촉하여 원심 협축 교두는 전내 방향으로 이동하여 상악 제2대구치의 근심 설축 교두에 접촉합니다. 하악 제1소구치입니다. 하악 제1소구치는 제일 나중에 배열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악 제1소구치를 위한 공간 여부 부족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1학기 때 실습했을 때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심리적인 이유로 전치부를 변형시키는 것보다는 하악 제1소구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심교합 시 하악 제1소구치는 협측 교두장이 상악 제1소구치의 근심 변형 유선과 접촉되도록 위치시켜야 합니다. 하악 제1소구치의 그 중심교합 보시면 협축교두는 상악견치와 제1소구치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자합축 교합으로 보시면 협축교두는 협축으로 이동하여 상악전치의 제1소구치의 협축교두 사이에 접촉합니다. 그리고 균형축 교합으로 보시면 어느 상악치하와도 접촉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악 제1소구치 배열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상악 인공치 배열이 완료된 나비치입니다. 상악 인공치 배열이 완료된 나비치. 제가 되게 깔끔하게 배열되었죠. 이게 크게 보시면 이제 완성된 인공치 배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치에 신립을 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네. 먼저 이게 교합제가 준비되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정중을 잘 마치고 그 인공치를 잘 마칩니다. 그래서 이 조각들을 가열해서 여기를 이제 파줍니다. 다음에 잘 파줘서 여기 선을 긋는 대로 보시고 침립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가열한 상태에서 이제 인공칠을 준비하죠. 일단 이제 먼저 딱 껴보고 교합을 맞춰보고 이 정중성과 잘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잘 배열이 되겠죠. 자, 여기 애들을 잘 첨가해서 왁스를 잘 첨가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중열 칩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순서대로 배열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열하면서 하시고요. 하악도 마치 역시 같이 조각도를 파내면 먼저 1학기 때 이것이 가장 배열이 좀 어려웠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실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면서 완성된 전체 모습입니다. 하악도 이런 식으로 교합을 잘 맞추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고요. 예, 이것으로 인공치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학기 때는 처음에 기초상 다음에 이제 교합제에서 좀 힘들었었는데 사실 교합제 이제 다음 주 준비할 때는 어, 월요일에 할 때는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습에 임해서 1학기 때보다 수월하게 잘해서 인공지 배열까지 잘 완성시키도록 어, 실습에 임하겠습니다. 발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